안녕하세요. 이젤입니다. 포토샵 필터에 대해 종류별로 자세히 알아보는 네 번째 강좌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부터는 스타일라이즈 필터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오픈을 하시고요. stylized.jpg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어주셨으면 필터 메뉴를 누르시고요. 스타일라이즈 명령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에 엠보싱이나 타일, 윤곽선 효과 등을 줄 수 있는 그런 필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디퓨즈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즈는 경계면 부분을 흐트러트린 이미지 효과를 줄 수 있는 필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만 줄 건지 밝은 부분만 줄 건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평균값을 내서 다 줄 건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절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드 형태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캔슬 하시고요. 필터의 스타일라이즈 이번엔 엠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엠보스 그 부분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효과를 주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상 형태는 여러분들 이게 음박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음각과 양각을 표현한 듯한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필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필터에 스타일라이즈 익스트루드 명령을 하겠습니다. 블럭이나 피라미드 형태로 적용한 이미지인데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타입은 블럭이냐 아니면 피라미드 형태로 나갈 건지 사이즈와 뎁스, 깊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로 주시고요. 사이즈는 2픽셀로 주시고 뎁스는 30, 그 다음에 랜덤으로 하지 마시고 레벨 베이스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OK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돌출 이미지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Z키나 아니면 F12번 누르셔서 작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명령은 블럭이나 피라미드 모든 형태로 적용할 수 있는 필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파인 엣지 부분인데요. 경계선을 만드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계선을 만드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계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 흰색으로 표현하는 것이 파인 엣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12번 누르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스타일라이즈 이번에는 그로잉 엣지를 누르시게 되면 네온 효과와 비슷하긴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것은 경계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검정색으로 나타내고 있는, 즉 다시 말하면 파인 엣지와 그로잉 엣지는 약간의 어떤 상반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필터의 스타일라이즈 이번에는 솔라라이즈 부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햇빛에 필름이 과다 노출되었을 때에 대한 필터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명령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F12번 누르시고요. 다시 스타일라이즈 이번에는 밑에 보시면 타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타일 형태로 조각난 이미지 필터를 조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넘버 타일 형태는 뭐 10개로 나눌 건지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OK 버튼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타일 형태로 조각낸 이미지 필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스타일라이즈에 보시면 트레이스 카운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가는 외곽선으로 이제 그려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모양을 잘못 눌렀는데요. 스타일라이즈의 트레이스 카운터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냥 가는 외곽선을 그려준 이미지, 경계면 부분만 가는 외곽선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이 스타일라이저에서 많이 사용되는 윈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람 효과를 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마이너스 부분을 좀 눌러서 확인하시면 디렉션에서 from the right냐 left냐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게 되겠고요. 바람의 색이 강도를 조정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메서드 부분이 되겠습니다. 캔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스타일라이즈에서 해주는 엠보싱이나 타일 또는 윤곽선 효과 또는 바람 효과를 줄 수 있는 스타일라이즈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 오픈을 하셔서 이번에는 텍스처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텍스처 부분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처 부분은 이미지의 다양한 질감을 적용하는 필터로 종이나 타일, 스테인 글라스와 같은 질감을 사용할 수 있는 필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터의 텍스처, 크래킬러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이것은 균열 효과라고 해서 벽화 효과를 준 필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균열의 어떤 간격이라든지 균열의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절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그레이는 작은 점을 뿌린 듯한 이미지로 나타나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태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옆에 보시면
모자이크 타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불규칙한 모자이크 타일로 만드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패치워크라고 나와 있는 것은 부드러운 입체감 타일을 반복 배열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십자수 같은 느낌을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테인 글라스는 여러분들이 교회라든지 성당 같은 데 가보시면 많이 보셨을 거죠. 색깔이 있는 유리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테인 글라스 효과를 적용한 필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텍스처 부분은 다양한 재질감을 표현한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텍스처 부분에서 블럭이라든지 여러가지 샌드스톤이라든지 모래 질감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렇게 그 질감 부분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을 하시게 되면 다양한 질감 형태를 여러분들이 조절하실 수가 있고 방향도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방향을 바꿈으로 인해서 질감이 어떤 그 느낌을 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텍스처라이저, 즉 질감을 나타낼 수 있는 필터에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캔슬하겠습니다. 닫으시고요. 자,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그 다음 비디오라고 나오는 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터에 비디오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비디오는 영상물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보정하는 필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인터레이스라는 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주사선을 제거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사선이 있다면 그 주사선을 좀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디인터트레이스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필터의 비디오에 이번에 NTSC 컬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TV 화면에서 표현 가능한 색상 체계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필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송용 그 제작 방식은 PAL 방식과 그 다음에 NTSC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저희 나라와 미국은 NTSC 방식이고 북한과 중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FAL 방식을 이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 FAL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데요. 두 방식 다 장단점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NTSC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TV 화면에서 표현 가능한 색상의 체계로 만들어 줄 때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이 NTSC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FAL 방식을 사용하는 그런 그 나라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픈을 하셔서요. other 방식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픽셀의 배열을 변경시키는 필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스텀을 눌러보시면 복잡한 수학적 연산을 사용자가 직접 하여 밝기와 선명도를 준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직접 저는 사실은 이거는 한 번도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서 실제로 어떤 값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 칸에다가 숫자 값을 여러분들이 조절하시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밝기와 선명도가 지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그 하이 패스라고 나와 있는데 회색 톤을 적용한 그런 그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눌러보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맥시멈이라고 나와 있는데 밝은 부분을 확대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니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밝은 부분을 줄여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밝은 부분을 확대하느냐 밝은 부분을 줄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방식의 맥시멈이냐 미니멈이냐 이렇게 나오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옵셋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를 반복 이동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조절을 좀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옵셋 명령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를 4개의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분할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옵셋 명령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필터 명령에 있는 그 종류별 명령을 제가 자세히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약간의 어떤 개략적인 전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드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필터마다 수많은 옵션들이 있어서 그 옵션에 대한 설명을 다 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제 나름대로 포토샵 필터에 대한 종류별 그 포괄적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좌, 4강좌를 통해서 반복해서 들어보시면서 마찬가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제가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인 설명으로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개념을 잡아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공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